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다. 35의 딸 은지, 그녀의 남편 재훈, 그리고 60의 장모 명숙. 은지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매일 저녁 늦게 귀가했고, 재훈은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비교적 일찍 퇴근하는 편이었다. 명숙은 세 살배기 손주 서연이를 돌보며 하루를 보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단란한 가족이었다. 재훈은 장모에게 항상 예의 바르게 대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런 말들이 자연스러웠다. 명숙도 사위를 기특하게 여겼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달라지고 있었다. 재훈의 시선이 묘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생겼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명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재훈의 눈빛. 손주를 안고 있는 명숙에게 다가와 어깨를 스치며 지나가는 순간의 긴장감. 명숙은 그것을 착각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환갑을 넘긴 자신을 누가 그런 눈으로 보겠는가. 어느 날 밤 은지는 야근으로 집에 없었다. 서연이는 일찍 잠들었고 거실엔 명숙과 재훈만 남아있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둘 다 집중하지 못했다. 재훈이 맥주를 마시며 말을 꺼냈다. 어머님 요즘 은지랑 자주 싸워요. 그래? 왜? 제가 부족한가 봐요. 은지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명숙은 위로의 말을 건넸다. 부부는 원래 그런 시기가 있다고, 지나가면 괜찮아진다고.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숙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이상했다.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다. 무언가 더 깊은 금지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머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명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질문은 위험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먼저 들어갈게. 넌 일찍 자거라. 방으로 들어간 명숙은 문을 닫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날 밤 명숙은 처음으로 사위의 눈빛이 두려웠다. 이 평온했던 가정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깊고 위험한 균열이. 은지와 재훈의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은지는 재훈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재훈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은지가 명숙의 방으로 찾아와 울며 털어놓았다. 엄마, 재훈이가 요즘 이상해. 혹시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닐까? 명숙은 딸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그럴 리 없어. 재훈이는 착한 애야. 하지만 명숙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최근 재훈의 행동은 분명 이상했으니까. 며칠 후 은지는 출장으로 이틀간 집을 비웠다. 첫날 밤은 무사히 지나갔다. 문제는 둘째 날이었다. 재훈이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를 명숙이 부축했다. 괜찮아? 물 가져다 줄게. 재훈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명숙을 바라봤다. 어머님 왜 이렇게 예쁘세요? 명숙은 당황했다. 술 많이 먹었구나. 얼른 들어가자. 하지만 재훈은 명숙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뜨거웠다. 어머님 저 너무 외로워요. 명숙은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재훈은 놓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그가 명숙을 끌어당겼다. 안 돼. 명숙은 밀쳐냈지만 이미 늦었다. 재훈의 입술이 명숙의 볼에 닿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촉감은 두 사람 모두에게 금지된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명숙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떨리는 손으로 볼을 만졌다. 뜨거웠다. 수치심과 혼란이 밀려왔다.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자신을 여자로 봐준다는 느낌. 오랜만에 느끼는 그 감정이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어젯밤 제가 실례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날 밤의 기억을,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파장을. 한 달이 지났다. 명숙은 몸에 이상을 느꼈다. 메스꺼움, 피로감, 그리고 생리가 오지 않았다. 처음엔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했다. 예순의 나이에 다른 가능성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검사 후 믿기 힘든 표정으로 말했다. 임신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드문 경우지만 폐경 전 마지막 배란기에 임신이 가능합니다. 현재 임신 6주 정도로 보입니다. 명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니, 있어선 안 되는 일이었다. 그날 밤의 일이 떠올랐다. 재훈과의 짧은 접촉. 그게 전부였는데, 아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명숙은 그날 밤의 기억을 애써 지우려 했지만 진실은 명확했다.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방문을 잠그고 울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낙태를 생각했지만 나이가 많아 위험했다. 그렇다고 낳는다면 딸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며칠간 명숙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밥을 짓고 손주를 돌보는 일상을 이어갔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낯설었다. 나는 어떤 인간인가? 재훈도 명숙의 변화를 눈치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명숙의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숨겨야 할 생명. 말해선 안 될 비밀. 그것은 이 가족을 파괴할 폭탄이었다. 명숙은 병원 진료 기록을 숨겼지만 재훈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명숙이 특정 음식을 피하고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오래 머무는 모습을 봤다. 어느 날 저녁 은지가 늦게 들어온 날 재훈이 명숙을 조용히 불렀다. 어머님, 혹시 그날 이후로 명숙은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임신하신 거 아니에요? 명숙은 부인하려 했지만 재훈의 눈빛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긴 침묵 끝에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훈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걸 어떻게 은지한테 뭐라고 말하죠?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은지가 우연히 둘의 대화를 엿들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엄마와 남편이 임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니. 설마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 건가? 은지는 몰래 엄마의 가방을 뒤졌다.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을 찾아냈다. 임신 진단서. 임신 주수를 계산해 보니 자신이 출장 갔던 그 시기와 일치했다. 온몸이 차가워졌다. 다음 날 은지는 회사를 조퇴하고 그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물었고 초음파 사진을 보는 순간 무너져 내렸다. 복도에서 오열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재훈과 명숙을 거실로 불렀다. 둘이 정말 그런 거예요. 침묵이 답이었다. 은지는 비명을 질렀다.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졌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은지는 가방을 싸서 친정집도 아닌 친구 집으로 갔다. 당분간 얼굴도 보기 싫어. 그녀는 회사에도 휴가를 냈다.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재훈은 회사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 집중력을 잃어 중요한 거래처 계약을 망쳤다. 상사는 그를 불러 경고했지만 재훈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결국 한 달 후 권고사직을 받았다. 명숙은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손주 서연이를 안고 울었다. 할머니가 너희 가족을 망쳤구나.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시골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재훈이 만류했다. 어머님, 가지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책임? 이미 늦었어. 나 때문에 너희 둘 다 망가졌잖아. 그날 밤 명숙은 오랜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지는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은지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떠날게. 명숙의 독백이 이어졌다. 내가 저 아이를 어릴 때 지켜줬는데 결국 저 아이를 망가뜨렸구나. 내가 저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인생도 저 아이 인생도 모두 끝장났어. 이틀 후 명숙은 새벽에 집을 나섰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재훈은 잠에서 깨어 빈 방을 발견했다. 탁자 위엔 편지 한 장. 미안하다.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이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할게. 무너진 가족.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파국이었다. 명숙은 시골 고향으로 돌아왔다. 작은 단칸방을 얻어 지냈다. 배는 점점 불러왔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딸네 집에서 살다 온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어느 날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던 명숙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30년 전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남자. 그 남자의 이름은 강민수. 명숙의 첫사랑이었다. 민수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 명숙의 부모는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고 결국 둘은 헤어졌다. 명숙은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은지를 낳았다. 민수는 소식이 끊겼다. 그런데 몇 년 전 은지가 재훈을 소개할 때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재훈의 얼굴, 눈매, 목소리.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당시엔 그냥 착각이라고 넘겼다. 하지만 지금 사진 속 민수의 얼굴을 보며 명숙은 깨달았다. 재훈은 민수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설마.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다. 재훈의 아버지 이름. 강민수. 맞았다. 재훈은 민수의 아들이었다. 명숙의 첫사랑의 아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핏줄. 아니야, 이럴 수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왜 재훈에게서 묘한 감정을 느꼈는지, 왜 그의 눈빛이 익숙했는지. 그것은 민수의 눈빛이었다. 세대를 넘어 반복된 인연. 아니, 비극이었다. 이 비극은 우연이 아니었다. 세대의 인연이 뒤틀려 만들어낸 결과였다. 명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재훈은 명숙을 찾아 시골로 내려왔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명숙의 과거를 알게 됐다.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에서 명숙의 이름을 발견한 것이다. 재훈은 명숙의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저예요. 명숙은 문을 열었다. 배가 불러온 그녀를 보고 재훈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저는 책임지겠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키우겠습니다. 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책임이 아니야, 속죄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하지만 재훈아, 우리가 한 일은 잘못됐어. 하지만 이 아이는 잘못이 없어. 나는 이 아이를 낳을 거야. 그리고 조용히 키울 거야. 재훈은 울먹였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사람이 어머님이었군요. 전 그걸 몰랐어요. 내 아버지도 몰랐을 거야. 우린 서로의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들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후회와 슬픔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재훈은 명숙에게 돈을 남기고 떠났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재훈은 은지를 만났다. 은지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지만 조금씩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혼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당분간 따로 살 거야.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시작은 될 수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명숙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아이는 작고 여렸지만 생명력이 강했다. 명숙은 아이를 안고 울었다. 넌 죄가 없어. 엄마가 잘 키울게. 아이에게 준호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준수하고 호탕하게 자라라는 의미였다. 명숙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았다. 동네 사람들은 늦둥이를 낳았다고 생각했다. 2년이 지났다. 어느 봄날 은지가 시골을 찾아왔다. 명숙은 놀라 얼어붙었다. 은지는 마당에서 노는 준호를 바라봤다. 아이는 맑은 눈으로 웃고 있었다. 엄마,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 제 동생이자 제 아들이네요. 명숙은 눈물을 흘렸다. 은지야, 처음엔 너무 미웠어요. 엄마도 재훈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누구의 잘못인지. 결국 우린 모두 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걸. 은지는 준호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낯선 여자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안녕. 은지가 손을 내밀자 준호는 작은 손으로 그 손을 잡았다. 명숙과 은지는 울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가능한 포옹이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치유의 시작이었다. 준호는 자라면서 두 여자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출생을 알지 못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죄로 시작된 생명이라도 사랑으로 끝낼 수 있다면 그것도 인생의 구원이었다. 이 가족은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다.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여전히 가족으로.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